이번 주에는 컨트롤의 사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사용법은 1학기 때 C# 프로그래밍 언어 시간이나 OP 시간에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사실 ASP.NET이라고 해서 아주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소소한 내용들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1회차와 2회차로 나누어지는데 1회차에는 기본 컨트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수 생각입니다. 광수시는 사람과 눈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것은 바로 무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맞는 나무는 눈송이 하나의 무게를 잘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눈송이가 모여 나무가지에 잔뜩 쌓이게 되면 나무도 눈송이의 무게가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제임스 다이슨 진공청소기를 만들었던 다이슨사의 회장입니다. 이 회사는 진공청소기뿐만 아니라 날개 없는 선풍기를 세상에서 처음 만든 것으로도 유명하죠. 다이슨 회장이 이제 처음에 진공청소기 모형을 시장에 내놓을 때까지 총 5,127개의 모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완성품이 5,127번째였다면 5,126개는 실수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다이슨 회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나 실패는 발견에 한 발짝씩 다가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성공만큼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자들에게 그렇게 주문하죠. 계속해서 실패해라. 그것이 성공에 이르는 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수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실패로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의 발명 과정에서 단 한 번의 도전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 차례 실수를 반복하면서 차츰차츰 문제점을 봐하면서 최종적인 제품이 나오는 것이죠. 실수에서 제대로 배울 때 우리는 온전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는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번 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우리 학생들은 다음 컨트롤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입출력에 사용하는 텍스트 박스, 레이블, 리트럴 등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 버튼과 관련된 컨트롤로서 버튼, 링크 버튼, 이미지 버튼 세 가지를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링크로서 이미지 컨트롤, 하이퍼링크 컨트롤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또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컨트롤로서 다중 선택을 위한 체크박스, 단일 선택을 위한 라디오 버튼 이런 것들을 학습합니다. 먼저 텍스트 입출력과 관련된 컨트롤입니다. 레이블이죠. 첫 번째 등장한 컨트롤은 레이블입니다. 레이블은 웹폼의 문자열을 출력할 때 사용을 합니다. 보통 프로그래밍에서 특별히 사용하지 않는 한 아이디를 지정할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디를 지정할 때는 앞쪽에 LBL 그리고 의미 있는 이름을 뒤쪽에 붙여주는 형태로 표현하곤 하죠. 레이블이 생긴 모습은 이런 스타일로 생겼습니다. 글자를 출력할 수 있는 위치를 잡아주게 되죠. 그리고 웨이블에는 상당히 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다면 아이디,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할 이름이 되겠네요. 텍스트, 레이블에 보여줄 문자열입니다. enable, 활성화 상태를 나타냅니다. visible, 컨트롤을 표시를 할 건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enable, visible 속성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약간 의아해할 수 있겠네요. 컨트롤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활성화를 안 할 수 있단 말이야? 눈에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컨트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권한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nable 속성, visible 속성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은 텍스트 박스 컨트롤입니다. 텍스트 박스는 웹폼의 문자열을 입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레이블은 언제 쓴다고요? 그렇죠. 출력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텍스트 박스는 입력도 가능하고 출력도 가능합니다. 생긴 모습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네모박스 형태로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름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이름을 지정할 때는 txt 그리고 의미 있는 이름을 뒤쪽에 붙여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것 ID, 프로그래밍 이름이 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에서는 텍스트 모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입력을 할 수 있는 모드에 해당이 되는데 싱글 라인을 선택하면 이렇게 한 줄로만 입력 가능한 그 텍스트 박스가 나옵니다. 멀티 라인을 선택하면 이렇게 여러 줄로 그 입력을 할 수 있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모드로 패스워드를 선택하게 되면 글자를 입력해도 보이지 않게 그 점 형태로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암호가 다른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는데 사용을 합니다. 텍스트 속성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텍스트 박스에 보여줄 문자열을 나타내죠. 맥스랭스의 경우에는 최대 문자 개수를 의미합니다. 로우스는 그게 표시할 줄의 숫자, 이것은 멀티라인으로 텍스트 모드를 선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read only라고 하는 속성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읽기 전용인데 read only 속성을 적용하게 되면 텍스트 박스는 레이블과 비슷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읽기만 가능하니까 내가 각 값을 입력할 수는 없죠. 그래서 출력용으로 지정할 때 씁니다. 초기 설정 값은 false로 되어 있기 때문에 read only 속성을 처음에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랩은 줄바꿈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줄바꿈을 할 건지 말 건지 하는 건데 초기 설정 값은 true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박스에는 주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속성창에서 번개 모양 이벤트를 선택하고 보면 이 텍스트 체인지라고 하는 그 이벤트가 있을 것입니다. 저기에 텍스트 체인지라고 하는 이벤트를 따당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 소스 코드창 C# 창에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컨트롤 이름 텍스트 박스 1, 그 다음 밑줄 붙고 텍스트 체인지라고 하는 그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고 글자가 변경이 될 때 뭔가 해야 된다면 우리가 여기에 소스 코드를 추가를 하면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우리가 새로운 웹사이트를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이전까지는 새 웹사이트 추가할 때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었죠. 근데 이제는 그 새로운 방법으로 새 웹사이트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폴더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윈도우 탐색기로 D 드라이버의 여러분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컨트롤즈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ASP.NET 2020-2 밑에 컨트롤즈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폴더를 만들었네요. 이렇게 폴더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작업을 했던 OP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고 이 OP 폴더 안에 보면 web.config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 web.config 파일을 현재 작업하고자 하는 컨트롤즈 폴더 안에 이렇게 복사를 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즈 폴더 안에는 web.config라고 하는 파일이 들어있겠죠. 그 상태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측 하단에 보면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이라고 하는 파란색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같이 그 비어있는 솔루션 탐색기가 비어있는 상태의 그 비주얼 스튜디오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파일 메뉴에서 이번에는 열기 메뉴를 누르도록 하죠. 열기, 새로 만들기가 아니라 열기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사이트를 선택하도록 하죠. 열기에는 웹사이트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컨트롤즈 폴더가 있죠. 컨트롤즈 폴더 안에는 무슨 파일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web.config가 들어있죠. 그 web.config가 들어있으면 우리가 웹사이트 형태로 그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루션 탐색기에서 컨트롤즈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텐데 컨트롤즈 폴더에서 오른 마우스를 누르고 추가, 새 항목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새 항목 추가에 해당되는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 우리 1번 실습으로서 텍스트 박스 모드를 알아보는 그 웹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웹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텍스트 박스 모드.aspx라고 넣기로 하죠. 나머지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혹시 비주얼 베이직으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주얼 C샵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꼭 좀 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가를 누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 폼 디자인, UI를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UI를 디자인할 때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 테이블 소스가 있을 텐데 테이블을 생성한 후에 도구 상자를 이용해서 컨트롤 추가하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 그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한 줄로 입력한 내용 합치기는 TD 태그 내부에 글자로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입력창, 출력창 또한 우리 그 TD 태그 내부의 글자들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보면 텍스트 박스, 버튼 이런 세 가지의 컨트롤이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컨트롤들을 추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속성 값은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그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ID 지정을 해줍니다. 우리 약속은 뭘로 하기로 했죠? 텍스트 박스는 txt 시작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이름을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txt input이라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모드로서는 여기는 한 줄만 입력할 수 있는 싱글 라인으로 선택을 하기로 하죠. 자, 텍스트 박스 2는 txt라고 앞에 붙여주고 이름을 result라고 뒤쪽에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모드로 멀티라인 여러 줄을 쓸 수 있게 했죠. 그 다음에 버튼의 경우에는 id를 btn이라고 시작하고 OK 의미 있는 이름을 붙여준다 그랬습니다. btn OK. 그리고 글자로서 부등호 화살표 두 가지만 여기다가 넣어두기로 하죠. 자, 테이블을 적용한 그 디자인 소스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 테이블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앞쪽에서 도구 상자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자 그랬네요. 우리 타이틀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타이틀은 실행을 시켰을 때 가장 위쪽 그 제목 표시줄에 나타나는 글자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바디 태그 내부에 이렇게 테이블 태그가 들어 있습니다. 자, 테이블 태그 시작했어요. 이건 우리가 입력합니다. 테이블 태그가 끝났죠. 요것도 입력합니다. tr 태그 시작했죠. tr 태그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 tr 태그 내부에 td 태그가 들어있는데 칼럼 스팬을 3으로 잡음으로써 우리 테이블에서 원래 세 칸으로 존재할 것들을 우리 이렇게 세 칸으로 존재하는 걸 요 위에는 묶어준 그런 형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는 H3 태그를 이용을 해서 한 줄로 입력한 내용 합치기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겠네요. 자, 두 번째 TR 태그에서는 TD 태그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세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자, 가장 왼쪽에 이쪽에는 입력창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냥 입력을 해뒀고 여기에는 텍스트 박스가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버튼이 들어있고 버튼의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TR 태그에서는 TD가 하나, 둘, 두 개가 있네요. 자, 세 번째 TR 태그는 이렇게 둘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출력창이라고 되어 있고 이쪽은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텍스트 박스가 입력될 수 있도록 만들어 뒀네요. 그래서 여기에 얘네들은 입력을 할 때 직접 우리가 타이핑을 하지 말고 얘네들은 도구 상자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직접 입력을 해도 되는데 초기에는 도구 상자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다음은 소스 코드 및 실행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소스 코드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 소스 코드와 실행 결과를 한 페이지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페이지 로드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냥 그 항상 들어있는 거죠. 여기는 초기화 코드들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버튼 1 밑줄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발생하게 되겠죠.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소스 코드를 입력합니다. 입력하는 소스 코드는 단 두 줄에 불과하죠. 하나는 텍스트 리절트의 텍스트 속성에다가 더하기 이꼴 기존에 있던 값에다가 더해 주는 거죠. 텍스트 인풋의 텍스트 속성 값을 더해 줍니다. 그리고 역 슬래시 n을 더 추가를 해줬네요. 역 슬래시 n은 new 라인 엔터 키를 입력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결과처럼 안녕하세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한 줄을 입력하고 다시 우리는 ASP.NET을 배우고 있습니다 입력하고 여기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 줄에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아랫줄에 더해가는 그런 형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코드를 약간 좀 수정을 해보기로 하죠.
페이지 로드에 txt input.focus라고 하는 것을 입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txt input.focus를 입력해 보기로 하죠. 사실 실행했을 때 내용을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뭔가 달라진 게 있죠. 무엇이 달라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커서가 출력창에서 깜빡거리는 게 아니라 그 커서를 다시 입력창에서 깜빡거리도록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루어지는 입력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프로그래머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게 되면 사용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편리하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실습 2번 암호 일치 확인하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드 폴더에서 오른마우스 누르고 추가, 새 항목 추가를 누릅니다. 그러면 그 대화 상자가 나오겠죠. 웹폼을 선택을 하고 비주얼 C샵이 언어는 미리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선택하지 않아도 거기로 선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으로 패스워드 app.aspx라고 입력하기로 하지요. 폼 디자인에는 우리 제목, 그 다음에 암호 입력, 암호 확인과 텍스트 박스 2개, 그리고 확인 버튼 하나, 레이블 하나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레이블은 출력용으로 쓰고 텍스트 박스는 입출용으로 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그 글자들은 암호 확인, 암호 입력, 암호 확인 이런 것들은 td 태그 내에 글자를 입력함으로써 조치를 취해주게 되겠고, 여기에 있는 레이블은 결과를 아웃풋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겠고, 텍스트 박스 1, 텍스트 박스 2, 그리고 버튼에 해당되는 속성들은 옆에처럼 처리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레이블에 보니까 텍스트 박스 화살표 해놓고 아무것도 없네요. 비어있네요. 원래 레이블의 텍스트에서는 그 글자들이 레이블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그냥 삭제해 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요 약속은 텍스트 화살표 아무것도 없는 것은 레이블에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자료를 그냥 지워달라. 그러면 요 위치에 그 레이블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레이블 제목 그 양쪽에 꺽쇠 가로로 표시해서 거기에 컨트롤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윈도우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에 컨트롤이 존재했죠. 하지만 웹 디자인, 웹폼에서는 저런 것들이 여기에 레이블 컨텐츠가 그 컨트롤이 있어라고 그 위치를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사실 이번에 실습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밸리데이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연습으로서 패스워드 확인하는 것을 만들어 보기로 하죠. 디자인 소스입니다. 마찬가지로 테이블을 먼저 구현을 해두고 디버 태그 내부에 지금 tr 태그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tr 태그가 있네요. td 태그는 지금 보니까 여기는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칼럼 스팬으로 묶어 두었네요. 그 다음에 암호 입력, 그 다음 td 하나, 그 다음 그 텍스트 박스가 들어가는 거 하나, 이렇게 둘로 되어 있고 같은 방식으로 암호 확인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텍스트 박스 2개, 버튼, 레이블, 얘네들은 뭘로 입력하라고요? 저 내용들은 우리가 타이핑으로 하지 말고 도구 상자를 이용하자 그랬네요. 그래서 나머지를 먼저 그 테이블 태그에 해당되는 것들을 쭉 입력을 해 놓은 다음에 해당되는 위치에서 도구 상자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주게 되면 그 우리가 훨씬 그 오류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도구 상자를 이용해서 입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소스 코드입니다. 버튼 OK를 다당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코드가 그 이벤트 핸들러가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여기에서 txt 패스워드에 있는 텍스트 속성과 txt 패스워드 confirm의 텍스트 속성을 비교를 해서 그 두 개가 같은지를 물어봅니다. 두 개가 같으면 결과창에다가 입력한 암호 일치라고 찍어주게 되겠고, 만약에 그 값이 서로 다르다면 불일치를 찍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 코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죠. 스트링형 자료는 기본적으로 참조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스트링에 대해서 같다, 같지 않다 등의 연산자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서드를 이용해서 같은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특이하게 C# 언어에서는 스트링 자료에도 같다,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연산자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언어에서 저런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해볼까요? 우리가 여러 개의 페이지로, 웹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실행하고자 하는 페이지를 바꾸려고 하면 해당되는 페이지를 선택하고 오른 마우스 누른 다음에 시작 페이지로 설정 먼저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컨트롤 F5 혹은 디버그 메뉴의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입력을 합니다. 현재 동일한 것을 지금 현재는 내가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같이 입력한 암호 일치라고 나올 것입니다. 근데 요 입력했던 내용들이 다 지워지게 되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포스트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포스트백이 발생할 때 텍스트 박스 중에서 암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입력한 내용을 깨끗이 지워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값이 남아있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모드를 패스워드로 설정했을 경우에 포스트백이 발생하면 저 내용은 지워진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 다른 암호를 넣어보죠. 눈에 보기에도 이게 글자 숫자가 다르죠. 그리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같이 그 내용이 지워지면서 입력한 암호 불일치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버튼 컨트롤을 알아보도록 하죠. 버튼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웹폼에서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컨트롤입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대부분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이벤트 핸들러가 뭐가 되죠? 그렇죠. 버튼의 이름, 밑줄,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고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할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포스트백이라 그랬죠. 서버로 전송한 다음에 결과를 되돌려 받는 것 포스트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버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코드를 이용을 하게 돼요. 대부분의 경우 아이디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름을 지정할 때는 우리 약속에서 btn이라고 하고 뒤쪽에 의미 있는 이름을 집어넣는 것으로 하기로 하죠. 버튼은 이런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속성들이 있죠. 그 속성들의 대표적인 걸 보자면 id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할 이름이 되겠죠. 텍스트 속성이 있습니다. 버튼에 보여줄 문자열입니다. 보통은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냥 요거는 잊어버리기로 하죠. 버튼과 연결된 명령인자 입력으로 뭔가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고 버튼과 연결된 명령의 이름을 지정해 줄 때 쓰는데 저런 게 있더라 정도만 이야기하고 위에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기로 하죠. 다음은 링크 버튼입니다. 이것도 또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건데 링크 컨트롤은 글자가 이렇게 파란색의 밑줄이 그어진 글자로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우리 프로그래밍 그 HTML에서 이야기할 때 하이프링크라고 부르죠. 하이프링크 형식으로 표시되는 버튼을 링크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작은 버튼 컨트롤하고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여기도 ID 입력하고 거기에 나타날 텍스트 표시될 문자열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미지 버튼 컨트롤입니다. 이미지 버튼은 버튼 모양 대신에 거기다가 이미지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날 수 있게 해주는 것. 지금은 여기는 마우스 형태로 표시를 해줬네요.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는 버튼을 이미지 버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웹폼의 그 디자인 측면에서 이 이미지 버튼은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동작은 기본적으로 버튼 컨트롤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 ID가 필요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날 이미지 URL이라고 하는 속성이 여기는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 웹폼에 보여주려고 하는 이미지가 어디에 있는지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라고 그랬죠. URL은. 그리고 이미지 얼라인 알겠죠? 얼라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네, 그렇습니다. 정렬이죠. 이미지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왼쪽에다 맞출래, 오른쪽에 맞출래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alternate tex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alternate text는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네트워크가 굉장히 허접할 때, 네트워크의 속도가 굉장히 느릴 때는 이미지를 보내주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냥
그 이미지가 여러 개 있는 동영상도 휙휙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 얼터네이트 텍스트는 이미지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대신 보여주는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버튼 클릭에 해당되는 그 실습을 3번 실습으로 만들어 보기로 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내가 그 생략했습니다. 컨트롤 저 폴더에다 오른 마우스 누르고 추가, 새 항목 추가, 그런 다음에 그 대화 상자에서 우리 웹폼을 선택하고 그 이름을 버튼 app.aspx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폼 디자인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폼 디자인은 글자로서 아래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하세요 라고 해주고 그냥 일반 버튼, 링크 버튼, 이미지 버튼을 넣고 여기 레이블에는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기 이미지 버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지가 필요한데 mouse.jpg라고 하는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얘네들은 캡처 도구를 이용하거나 혹은 다운로드해서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캡처 도구는 시작 버튼을 누르고 찾아보면 캡처 도구가 있을 거예요. 그 캡처 도구를 이용을 해서 내가 화면을 캡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되어 있는 디자인 소스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있겠죠. div 태그 내부에 이제 그냥 버튼, 링크 버튼, 이미지 버튼, 레이블 이렇게 들어있을 겁니다. 얘네들 입력할 때 우리가 타이핑하지 말고 뭘 이용하자? 도구 상자 이용하자. 나중에 익숙해지면 입력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초기에는 우리가 도구 상자를 이용해서 저 내용들을 입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소스 코드입니다. 소스 코드에 버튼 OK를 따당 더블 클릭하면 레이블 아웃에 텍스트에다가 표준 버튼을 클릭하셨군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링크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링크 버튼을 클릭하셨군요. 이미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셨군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아래처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실습 사이에서는 이미지 메뉴를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웹폼을 추가하는데 이미지 메뉴 app.aspx라고 추가를 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폼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지가 필요한데 요만큼이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의 이름은 뭘로 저장할 거냐면 여기 있는 menu.jpg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을 해두기로 하죠.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캡처를 해서 그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선택한 메뉴라고 하는 얘는 레이블로 표시를 해주고 주기로 하죠. 그래서 id를 레이블 아웃풋, 여기에 이미지 버튼은 id를 i 버튼 메뉴라고 넣기로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로는 선택한 메뉴라고 넣기로 하고 이미지 URL은 그 이미지 버튼의 속성창에 보면 이미지 URL이 있는데 이미지 URL의 오른쪽 끝에 보면 여기 버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점 3개짜리. 이 버튼을 클릭하면 내가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 저와 같이 그 위치의 값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생성되어 있는 디자인 소스를 보기로 하죠. 아래 이 메뉴를 클릭하세요.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 버튼이 들어있고 그 레이블이 들어있네요. 얘네들은 뭘 이용한다? 도구 상자를 이용하자 이야기했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 이미지 버튼의 경우에는 따당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 버튼 메뉴 밑줄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URL이 이와 같이 선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은 이미지 버튼 메뉴 클릭에 해당되는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좌표를 좀 표시를 해보긴 하죠. 좌표를 표시하는 이유는 이미지가 이만할 때와 이미지가 이만할 때는 서로 그 좌표 값이 좀 구분해주는 영역의 좌표 값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보고서 요게 경계에 해당되는 이 숫자들을 좀 위쪽에 출력되어 있는 요 X 좌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저기에 내용들을 약간 좀 조절을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그 가로 방향으로 구분되는 것들만 필요해서 이 점 Y 좌표는 사실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E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 건가 한번 살펴볼까요?
요 E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 E는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지 버튼 메뉴 클릭이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 샌더 이거 다 얘기된 거죠. 우리가 어느 컨트롤로부터 명령이 시작이 됐는가 그 컨트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벤트 핸들러가 있는데 이벤트 아규먼트가 있는데 이번에 사용하는 이벤트 아규먼트는 이미지 클릭 이벤트 아규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통의 경우에는 이벤트 아규먼트가 되어 있죠. 특히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저기 내부가 이벤트 아규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 버튼의 경우에는 저 위치가 이미지 클릭 이벤트 아규먼트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고 저기 E를 확인을 해보면 우리는 내가 클릭한 위치가 이미지에서 어느 위치의 좌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표에서는 여기에 이 방향으로 증가하면 X 좌표가 증가하는 거고 X 좌표 이 방향으로 증가하면 Y 좌표가 증가합니다. 요 좌상단의 부분이 0,0의 위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를 선택하면 그 지점의 좌표를 E.X, E.Y 형태로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미지는 이렇게 영역 구분들이 있죠. 영역 구분을 딱 선택을 하게 되면 그때 X 좌표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고 요 X 좌표를 읽어서 요 영역의 X 좌표로 여기에 구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요 좌표를 이용을 해서 요 영역을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그 여러분들의 이미지 상황에 맞춰서 여기에 경계값들은 좀 조절해 주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별거 없죠. 나머지 것은 우리가 그 처음에 메시지에서 XY 좌표를 출력했고 그 다음에 선택한 X 좌표가 97보다 적으면 여기에는 대학 소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메시지에다가 대학 소개 메뉴를 클릭했다는 걸 표시해 줍니다. 만약에 여기에 클릭했다면 대학 소개가 아니라 입학 안내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원래 이미지는 하나이지만 그 이미지 영역을 구분해서 메뉴 형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러한 형태를 구현해 줄 때 그것을 우리 이미지 메뉴라고 합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내가 요 정도 위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좌표값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내가 선택한 메뉴는 대학 소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이미지와 링크입니다. 먼저 이미지 컨트롤이에요. 이미지 컨트롤은 웹폼에 이미지를 보여줄 때 사용합니다. 그냥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클릭 이벤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해당되는 위치에 사진만 보여주면 됩니다. 자, 이미지 URL 뭔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이미지의 URL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속성창에 이미지 URL 속성을 보게 되면 오른쪽 끝에 점 3개가 있다고. 이 점 3개를 클릭하게 되면 내가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미지 얼라인은 이미지를 맞춰주는 거예요. 얼터네이터 텍스트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미지가 전송되지 않았을 때 대신 보여주는 글자를 얼터네이터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하이프링크 컨트롤입니다. 하이프링크 컨트롤은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시켜주는 링크 컨트롤입니다. 여기에 주요한 속성으로는 텍스트, 이제 알겠죠? 하이프링크에 보여줄 문자열입니다. 이미지 URL 알겠죠? 이미지가 나타난다? 이미지는 그 이미지 URL의 오른쪽에 점 3개 버튼을 통해서 내가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에는 위에 있는 텍스트 대신에 이미지로 링크를 구현하고자 할 때 이미지 URL을 사용하면 됩니다. 내비게이터 URL 이것도 뭐 별거 없어요. 이동할 주소입니다. 내가 목적지를 표시해 줄 때 내비게이터 URL에 나타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타겟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타겟은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은 프레임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HTML에서 원래 옛날에는 이제 프레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영역을 나누는 거죠. 자, 위에는 메뉴 영역, 서브 메뉴 영역, 여기 컨텐트 영역. 보통은 우리가 화면을 클릭하게 되면 요 영역을 이제 출력이 나타날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프레임 이름을 지정할 때 얘를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HTML에서 프레임을 구현해 가지고 이용할 때 쟤네들을 썼는데 요즘은 프레임을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타겟은 간혹 씁니다. 어떨 때 쓰느냐? 타겟의 값에다가 내가 밑줄 블랭크라고 넣어주면 타겟 값에다가 밑줄 블랭크라고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새로운 윈도우로 화면에 그 새로운 창을 열어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타겟을 사용하니까 타겟은
뭐 프레임은 뭐 사용하지 않아서 잘 몰라도 되지만 밑줄 블랭크 값을 타겟에다가 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이퍼링크 APP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폼에 우리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이퍼링크를 쓸 때는 사실은 태그바디 이용하는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문자열을 이용하는 방법,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거죠. 태그바디 1번에 지금 현재는 하이퍼링크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툴팁 똑같아요. 툴팁 두 홈페이지. 툴팁은 실행을 했을 때 요 위에 위치에 내가 마우스를 딱 놓게 되면 여기에 딱 뜨는 창을 툴팁, 보통 얘네들을 이제 풍선 도움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그 툴의 팁을 주는 거죠. 툴, 도구에 대해서 팁, 힌트를 주는 건데 풍선 도움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 URL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우리 학교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만들어 보기를 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뭔가 글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두원공과대학교라고 하는 글자를 표시를 해줄 때 태그 사이에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글자를 나타내 줄 때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태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 속성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거기 글자 대신에 요거 같이 이미지로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이미지 URL로 두원.jpg라고 하는 그림을 이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두원.jpg라고 하는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그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캡처하거나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을 해주기 바랍니다. 디자인 소스를 보면 지금 여기에 그 div 태그 내부에 있네요. 태그 바디를 이용한다는 것은 지금 ASP 하이퍼링크 시작 태그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시작 태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끝 태그예요.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두원공과대학교라고 넣게 되면 하이퍼링크 글자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텍스트라고 하는 걸 넣어서 거기에 두원공과대학교가 나타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글자 대신에 이번에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나타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요게 우리가 이제 하이퍼링크를 사용하는 3가지 방법입니다. 이 3가지는 혼용해서 사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3가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자, 실행을 할 때 마우스를 여기다 살짝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열려요. 그런 것들을 툴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 그 홈페이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홈페이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그 엣지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기술을 사용할 거냐라는 걸 클릭하게 되면 우리 홈페이지가 열리게 될 겁니다. 다음은 선택 컨트롤 체크박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체크박스는 여러 개의 선택, 다중 선택이 가능한 것을 체크박스라고 합니다. 이때 주요한 속성으로는 체크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선택을 알려주는데 항목별로 그 항목에 대해서 선택이 됐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는 체크박스에 보여줄 문자열인데 항목의 이름이 되겠죠. 텍스트 얼라인 요거는 문자열 정렬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왼쪽 정렬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체크박스는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되어 있고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체크가 표시되는 게 체크박스입니다. 다음은 라디오 버튼입니다. 라디오 버튼은 단일 선택을 해주는 선택 컨트롤입니다. 라디오 버튼의 경우에는 여러 문항이 존재할 때 어떤 문항에 속하는지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그룹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죠. 라디오 버튼의 체크드 속성은 현재 선택된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룹 네임, 얘가 속한 그룹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텍스트는 거기에 나타날 문자열을 얘기를 하고 텍스트 얼라인은 정렬 방식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에 좌측 정렬을 하게 되죠. 라디오 버튼의 모습은 이와 같이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점이 찍히게 되는데 체크박스는 선택할 때마다 체크가 표시가 되지만 라디오 버튼은 다른 것을 선택하면 기존에 있었던 선택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자, 체크박스 활용 실습 6으로 한번 해볼까요? 체크박스 app.aspx라고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폼을 디자인하는데 글자를 입력하죠.
그 다음에 체크박스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겠네요. 그리고 확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들어있고 결과를 표시해줄 레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리절트 결과를 보여줄 이 컨트롤을 말합니다. 체크박스 3개는 요거죠. 그래서 이름, 그 텍스트, 이름, 텍스트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버튼은 이제 버튼 OK 확인이라고 글자가 적혀져 있는 버튼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디자인 소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내가 입력한 글자, 그 다음에 여기 세 개의 체크박스, 그 다음에 하나의 버튼이 들어있고 하나의 레이블이 들어있겠죠. 얘네들은 도구 상자를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 화면에서 버튼을 따당 더블 클릭하면 소스 코드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버튼 OK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 속에 우리 그 이만큼의 소스 코드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메시지를 넣어주게 되고 체크박스의 경우에는 다중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C샵에 대해서 체크드 확인합니다. 만약에 얘가 true라면 메시지에다가 얘를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비주얼 베이직 확인합니다. 만약에 선택이 됐으면 추가하고 자바 확인하고 선택이 됐으면 추가하고 그렇게 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를 좋아하는군요 라는 글자를 입력한 다음에 결과 창에다가 그 메시지를 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박스는 항목별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선택이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버튼의 경우에는 이벤트 아규먼트가 그냥 이벤트 아규먼트 2로 구현이 되어 있죠. 저기에서는 그냥 이벤트 아규먼트로 되어 있는 것은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까요? 지금 현재 우리 비주얼 C샵, 비주얼 베이직 두 개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렀네요. 그러면 비주얼 C샵, 비주얼 베이직을 좋아하시는군요. 아, 여기 오타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좀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자, 라디오 버튼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기로 하죠. 라디오 버튼 app.aspx입니다. 폼 디자인 거의 같죠? 자, 글자 입력하고 3개의 라디오 버튼 넣고 확인 버튼 넣고 레이블 리절트 넣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속성들 지정하면 되겠네요. 만들어진 디자인 소스입니다. 이렇게 3개의 라디오 버튼, 하나의 버튼, 하나의 레이블. 자, 요것들은 도구 상자를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버튼 OK를 따당 더블 클릭한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게 되는데 이때 프로그램을 보면 많이 달라지게 되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C샵이 선택됐는지 확인하고 됐으면 여기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if가 아니라 else if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if, else 이런 형태에 되어 있는 이런 if 구문은 다중 if 구문으로서 여러 가지 경로 중에서 오로지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가 선택되면 나머지는 선택이 되질 않아요. 그 라디오 버튼의 경우에는.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도 if,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형태로 구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되어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개밖에 없고 하나가 선택되면 나머지는 절대 선택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주얼 C샵을 선택을 했다면 비주얼 C샵 프로그래밍을 좋아하시는군요 라는 글자가 화면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텍스트 입출력하는 용도로 텍스트 박스, 레이블, 리틀이 있는데 리틀은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죠. 별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레이블의 특징, 출력 용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텍스트 박스는 입력도 가능하고 출력도 가능하죠. 자, 버튼은 기본적으로 3가지 버튼이 전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다만 버튼은 네모나게 생겼고 그 링크 버튼은 그 밑줄이 그어져 있는 글자, 그 다음에 이미지 버튼은 어떤 특정한 모양의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나게 하면 되죠. 자, 이미지와 링크,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 이미지를 표시해주는 용도로만 쓰는 겁니다. 하이퍼링크는 내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죠. 하이퍼링크에는 중요한 속성이 있었죠. 텍스트 속성, 화면에 나타날 글자, 내비게이트 URL, 이동할 위치, 이미지 URL,
이미지 URL은 텍스트 대신에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텍스트 내비게이터 URL 혹은 이미지 URL, 내비게이터 URL 이런 형태의 쌍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선택하는 것으로는 다중 선택을 쓰는 텍스트 박스, 단일 선택을 하는 레디오 버튼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아야 될 영어 단어 깜지 제출하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영어 단어를 알면 프로그래밍도 상당히 편해집니다. 근데 영어 단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들이 영어에서 막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영어 단어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여기도 영어 단어 계속입니다. 여기도 영어 단어 계속이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특별하게 조사할 만한 클래스가 없습니다. 다행이죠. 이 얘기 하나. 요것은 우리 졸업생 김모양과의 대화를 이제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결혼할 때 내가 주례를 섰던 그런 학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전에 이 학생이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취업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약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우리 겸임 교수님께서 이제 취업 추천이 들어가지고 이 학생을 이제 추천해 주려고 전화를 했었죠. 그랬더니 그 학생이 기본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혼자서 취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을 할 당시에 이제 있었던 얘기를 이제 내가 이렇게 좀 만들어 본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학생이 취업할 때도 실제로 프로젝트를 이제 구현을 했고 그때 모 초등학교의 홈페이지를 개발해 줬는데 이 홈페이지 개발해 준 걸 이용을 해서 이 학생이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이 되면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은 교수님들이 하게 될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자 졸업생 K양과의 대화를 여기 한번 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지나고 나서 한 주 정도는 일단 지켜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대면 수업을 할 때도 그때그때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친구들이 나를 바보로 하지 않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No dumb question. 어리석은 질문은 없는 법입니다. 우리 질문하는 데 대해서 인색하지 말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번 주 1회차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회차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